가능성이 퍼센트로 하면은 51%. 그러니까 49%보다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800대 후반도? 네. 그러면 이거는 좋은 거죠. 꽤 많이 탈출되죠. 이게 그 화면 같이 보고 계실 텐데요. 4번과 6번 사이에 보시면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의 외국인과 기관의 조금의 매수세만 있어도 이거 파는 매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오 하면서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흐름과 상관없이 중국 증시랑 미국 증시가 그냥 박스 횡보만 해도 국내 증시 자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와 어깨를 맞추는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식의 신세계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보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이트렌드 강보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더 빨개진 건 아니죠. 티셔츠가. 그때 그 레드 그거죠. 그게 근데 좀 다른 것 같은데 몇 벌? 한 레드 한 20장 정도 있습니다. 20장. 네, 8월 달까지는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색이 저도 이제 또 요 색도 좀 느시나. 그러니까 좀 아주 새빨간, 아닙니다. 덧빨간. 그렇게 하면 너무 헷갈리시니까. 그러니까 빨간 계열이면 90% 비중에서 어느 정도 반등하면 끌고 갈 수는 없고 반등하면 청산하고 다시 그 대신 물량을 다 정리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언제 훅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 티를 염색하는 건 아니고요. 검정 티셔츠 한 10벌. 그렇죠. 빨간 거 한 20벌. 오늘의 문자 주제가 곱하기 2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곱하기 2 하고 싶다. 0202번님. 제가 원하는 곱하기 2 더블은 강보센터장님. 강블리 일주일에 2번 뵙고 싶어요. 지난주에 못 봐서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주 2회 안 되겠니? 하셨는데 특히 지난주에 안 나오시고 상황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뉴욕 증시 폭락 나오고. 그래도 빨간 옷을 입었었던 그 지수 자리가 2615포인트였고 또 SNS 방송 목돈연구소 청취자분들도 많이 SNS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2700 구간에서는 단기 저항대가 있을 것이고 삼성전자도 68,000원대 저항 자리가 있다 말씀드리고 다시 하락을 한다면 2591을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 그리고 2550대 라인에 저점 구간이 단기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황관을 전달해드려서 아마 목돈연구소 청취자분들 잘 대응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2553포인트를 저점 찍고 반나절 만에 2600포인트도 살리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드렸는데 운 좋게 그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크게 걱정할 자리는 지금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실은 2591이 전저점이었잖아요. 장중 전저였는데 뉴욕 증시는 다 깼습니다. 근데 우리는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 오늘도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라인인가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여기서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2700을 그전 고점 2553포인트 여기서 이제 2630-40포인트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또 옆으로 횡보하거나 툭툭 떨어지는 패턴 나온 이후에 다시 어느 정도 또 손바뀜이 있을 가능성. 그래도 기승전 올 8월 달 여름은 좀 계좌도 지금보다는 좀 뜨겁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있다가 더 집중 분석을 하도록 하고요. 뉴욕 가보죠. 다우를 가봐야 될 텐데 이쪽 나라랜다. 뉴욕은 다 완전히 전저를 깨고 지금 무너질 듯 이런 양상도 보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저번 주 방송에서 일단 5월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그 주에는 좀 반등이 나왔어요. 한 3-4% 반등 나왔다가 제가 쉬는 그 한 주 빠진 구간에서 갑자기 전저점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다우지수가 그전에 저점 자리 2월 24일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얼마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가끔 오늘 빠지고 어저께 빠졌으면 이거 크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네. 그걸 미스터 마켓이 잘 활용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 차트를 보면 현재 위치는 얼마 빠지지도 않은 것이고 그냥 바닥 확인 구간이다. 그러면 전저점 이탈에 대해서 다우지수 전저점 2월 24일 날 저점을 이탈을 했는데 이건 의미 없고 그러면 다시 기술적으로 세게 올라갈 수 있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90% 비중을 가지고 여기서 분할 매수를 제가 5월 10일 옵션 만기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네. 또 저희들이 뭐 74거래일, 75거래일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남은 잔여 기간 동안 90% 비중을 천천히 분할 매수하다 보면 바운딩이 나오면 그래도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전략으로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보지 저희들이 2,800이나 2,900, 3,000짜리에서 빨간 옷을 입고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2,600 전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학개미 분들 미국 증시에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안 좋지만 네. 충분히 탈출할 구간은 있다. 저쪽 하늘나라에 물려 계신 분들은 정말 이번 반등에 그 8월 달까지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에 의해서 훈풍이 좀 부르면서 네. 반등이 나올 것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다우지수는 33,500-600포인트까지는 반등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반등 이후에 또 옆으로 패턴 횡보를 하거나 전저점 확인하는 패턴 그리고 다시 35,000을 트라이 하려고 하는 모습도 나오겠지만 일단 1주 간격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반등세가 33,500포인트까지는 가능성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밑으로 툭 떨어진다 해서 그건 저점 매수 공략 구간이지 네네. 쫄 필요는 없다. 다우지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학개미 분들도 여럿이잖아요. 많으신데 네. 33,000에서 34,000대에 실은 여기겠지 하고 대거 들어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으악 지금 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거의 폭락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네. 과연 이분들을 구조할 수 있을까? 구출될까? 이 질문인 거 맞죠? 이 질문이. 그 구간은 뭐 그냥 기술적 반등해서 1, 2주 사이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근데 문제가 이제 분할 매수를 천천히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사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조차도 좀 기다리시면 다우지수는 좀 반등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또 중요한 구간에 중요한 재료도 함께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맞습니다. 4월에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는데 이게 뭐 그 내용이 어쨌든 밀렸다 시장에. 그러면 이제 뭐야 3만 지켜? 뭐 3만 깨져? 이 정도도 지금 언급은 되고 있는데 일단 CPI 지표가 뭐 마사지를 하는 그런 옛날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CPI 지표가 저는 사실 그 어떤 경제 지표가 나올 때 차트의 위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들의 리그에서는 갖다 붙이기입니다. CPI 지표가 안 좋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현 구간에서는 그냥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오는 대로 좋게 나오는 대로 좋게 나오는 대로 여기 바닥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31,000 라인이요. 아무리 밑으로 봐도. 네네. 자 그리고선 이제 어떤 기술적 반등은 나오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또 무슨 대상승의 시작은 아니다. 맞습니다. 또 한번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 상승, 중기 박스, 장기 급락 이런 패턴으로 올 한 해는 보셔야 될 것 같고 정말 목돈연구소를 잘 쫓아오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 반등에서 거기에 반등에 취하셔서 어떻게 되겠지 하시다가 계좌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올 한 해 마무리 이제 5월 달인데 이제 7개월 동안 이 구간 잘 집중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강보센터장이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것도 대세 상승이 아니라 중기 상승이고 그걸 먹자. 라는 취지인 거죠. 맞습니다. 제가 뭐 그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은행 금리보다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제의 나스닥입니다. 문제의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전저를 이탈도 그냥 이탈 이거 뭐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웬만큼 기술적 분석을 한 분들도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일단은 3월 14일과 2월 24일 날 저점 자리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마켓도 나스닥 지수는 그 자리는 순간적으로 5월 2일 날 언더슈팅 했다가 다시 말아 올리려고 했는데 그대로 밀어버렸거든요. 이러면서 미국의 나스닥에 투자하고 있는 신용 반대 매매가 출회가 일부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일단은 빠르게 현 구간에서 12,500 이번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제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12,500을 다시 살리면서 예전 저점 자리를 다시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5월 말 정도 되면 13,000에서 13,500까지도 올라가면서 이거 나스닥 바닥 돌린 거 아니야? 이런 안심 모드로 방향성이 털 가능성이 현재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12,500에서 한번 이제 전투를 벌이다가 이번에는 무너져서 11,000까지 왔는데 그 전투를 벌였던 자리 12,500은 다시 보러 간다. 맞습니다. 네. 만약에 너무 공격적으로 해서 심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12,500포인트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드러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는 패턴이면 끝까지 홀딩해보세요 이런 조언을 해드릴 텐데 급하게 들어가신 분들은 아직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기는 내공이 아직 안 쌓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학습을 하셨으니까 반등 시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좀 공부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인데 뭐 항상 주식과 모든 거에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터너티브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만에 하나 밀렸다. 여기서 되면 굉장히 횡한데요? 결국에는 밀립니다. 결국엔 밀리고 이게 우리 주린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단기 반등한다는데 결국엔 밀린다 하니까 갑자기 또 머리가 아파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냐면 나스닥 지수 주봉 200주선인데요. 그 자리가 밑에 라인에서 몇 퍼센트 하락이면 앞으로 8% 정도 하락 구간입니다. 즉 여기서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강 센터장의 얘기대로 여기서 긍정적인 모습이 단기적으로 나오면 감사하지만 밑으로 빠졌을 때는 마이너스 8%의 나스닥 종합지수의 하락 폭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좌 관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그냥 다 때려 맞으셔야 되거든요. 8%면은 8%면은 뭐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뭐 15에서 30% 20도 나오죠. 20%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바닥 자리는 주봉과 월봉 차트를 보면은 장기 추세는 밑에 하단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시고 그러나 단기 흐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 현금을 지금 많이 갖고 계시면 사실 들어가지 말라고 하기엔 너무 아까운 구간이고 그러나 너무 이렇게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그걸 감당 못하시는 분들 발 뻗고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그냥 올 여름 지나고 나서 갑자기 글로벌 증시라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언론에서 막 나오고 더 빠진다 그때 사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지금 단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도 한 3개월 2달에서 3개월 정도는 찌글찌글한 모습이 나오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모습은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종목당 만약에 그 시나리오가 맞다면 센터장의 한 15% 정도는 좀 안전마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편하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놓치지 말자 이런 취지인가요? 그리고 지수를 예측을 하면서 제가 삼성전자를 67,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고 68,000원 뭐 이렇게 해서 국내 종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수의 방향성에 꽂히면서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언급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보시면 나스닥 지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애플 주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너무 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런 얘기했는데 요즘에 뉴욕 이렇게 뭐 CNBC나 이런 칼럼도 월스트리트 칼럼을 보면 애플이 마지막 보루다. 애플이 지켜준다. 왜냐하면 애플은요 다우에도 S&P 500에도 나스닥에도 다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잘 버티는 게 애플이에요. 애플입니다. 애플이 버텨줄까요? 애플을 가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애플은 지금 저평가가 됐다는 얘기들도 속속 들려오고 뭐 나이키와 PER을 비교해도 애플이 비싸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은 그래도 밑에 언더슈팅 자리는 있습니다. 그게 나스닥 아까 주봉 말씀드렸던 8% 하락 자리에 거기에 애플이 밀릴 가능성과 테슬라도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700 이탈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700 후반에 왔다 갔다 하고 $800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단기 반등을 하다가 그다음에 실패해서 그 자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 후에는 이제 미국 증시도 경기 침체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쭉 하다가 갑자기 금리 인하 스탠스로 내년 상반기에 또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네 일단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금 무섭다고 해서 지금 안 들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리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구나라고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요. 소장님이 조금만 더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좋습니다. 제가 아까 단기의 박스, 중기의 상승, 단기 상승, 중기 박스, 장기 하락입니다. 하락인데 급락, 폭락 이런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두고요. 먼 미래 얘기니까. 단기 반등, 중기 박스. 그러니까 그 단기 상승과 박스가 그런데 제법 되니까. 그게 아깝다. 그냥 두기에는 그런 취지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맞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피로 가야죠. 네, 코스피는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2591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턴인 215일 패턴이 이제 새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패턴인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15일 거래일이 뭔 얘기냐면 1번에서부터 2번까지 그러니까 저번 2553포인트까지 내려가는 아직 저점이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15일 패턴이 탄생이 된 거고 나누기 2를 하면 107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7거래일, 거래일로 한 5개월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개월 추이 패턴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를 보면 3번 2680 이거는 무난하게 갈 것 같고 4번 2760도 무난하게 갈 가능성 높고 5번 2820도 일단 5개월 기준입니다. 뭐 5개월 기준이면 뭐 우여곡절 있겠죠. 그래서 5번 패턴 2820까지도 가능성 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880 라인, 2950 라인 요 구간은 그때 2820을 넘어가는 구간에서 다시 정밀하게 분석하고 글로벌 증시나 또 소장님과 함께 재료도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2591을 지켰다면 새로운 우리가 사이클과 새로운 패턴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시장은 보여준 거잖아요. 2591이 깨져서 2553이라는 새로운 전저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2번으로 찍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다시 107거래를 또 보는 출발을 한다. 이 말씀인 거고요. 맞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얘기했던 단기 반등과 중기 박스 그 시대에 갈 수 있는 목표치를 한번 잡아봤는데 2600대, 2700대, 2800대가 그래도 외칠 수 있는 구간이고 2800대 후반부터는 좀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가능성이 퍼센트로 하면은 51%. 그러니까 49%보다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800대 후반도? 네. 그러면 이거는 좋은 거죠. 꽤 많이 탈출되죠. 이게 그 화면 같이 보고 계실 텐데요. 4번과 6번 사이에 보시면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의 외국인과 기관의 조금의 매수세만 있어도 이거 파는 매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오 하면서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흐름과 상관없이 중국 증시랑 미국 증시가 그냥 박스 횡보만 해도 국내 증시 자체적으로 어깨를 글로벌 증시와 어깨를 맞추는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사실 다우지수나 나스닥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를 맞추는 그런 패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거기에 이제 키가 바로 중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런 이슈들이 좀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의 미래 얘기인데 저는 사실 이 라디오니까 확률 51%라고 말씀드린 거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소장님 물어본다면 좀 90% 이상. 90%다. 사석에서. 사석에서. 라디오는.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2800대 후반 좋아요. 2600대까지야 우리 동학개미 힘으로도 가는데 2800포인트 후반대까지 가려면 결국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럼 뭐 통화 수합이라든가 뭐라든가 뭐가 확 나와야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환율도 안정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 전에 그럼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 재료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이슈가 나오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외국인이 안 사주는데 2800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재 뭔가가 나올 거다. 매매 추이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의 봉쇄령이 약간 사그라드는 멘트들이 이제 나오면서 중국 차트 상해종합지수 차트를 보면은 그거를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확실히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원유가 $120를 다시 가지 못하고 지금 $100
깨졌는 모습까지도 나온 모습과 그러니까 대외 변수 원달러 환율 차트가 1270원짜리를 올라섰지만 여기서 고점 찍고 급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스무스하게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합치고 미국 증시의 차트 분석을 봤을 때 여기서 밑으로 언더슈팅 나와도 급하게 하락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큰형이 하락해도 박스 하단을 지킬 것 같아라고 동생들이 느끼면 우리 한번 달려가 보자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형성될 거고 아마 이유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하고 환율 차트도 보실 텐데 여기서 1,300원을 열고 위로 갈 가능성은 또 낮아 보인다고 학습하신 거죠. 네. 원달러 환율도.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이게 메인 아이디어고 만에 하나 여기에서 이제 밑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좀 약간 복잡해지나요? 만에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경우의 수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근데 2,550을 언제든지 녹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노크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쌓은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그런 경우의 수가 확률적으로 1%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아무튼 시장은 좀 지켜보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왔을 때 더 명확해지겠죠.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아마 2630 위에서 다른 패턴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1번에서 2번 보시면 이제 새로운 저점입니다. 2553, 2550에서 이제 다시 107 거래를 출발한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봐야죠. 지금 최근에 이 진짜 난리 형국에서도 우리 개인들은요. 다 삼성전자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종목인데요. 그죠? 700만 주주분들이라고 며칠 전만 해도 500만 주주였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요. 그냥 올해 200만이 더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이런 좋은 회사가 외국인 지분율이 많은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분율이 높은 게 좋죠. 그러나 무거워진다는 것은 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67,000원 이하에서는 65,000원을 가든 64,500원 제가 아마 목돈연구소에서 은연 중에 65,000원도 살짝 테스트할 수는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최근에 64,500원을 찍고 다시 68,000원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기술적으로는 그 구간은 사실 의미가 없다. 근데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은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했다고 해서 V자 반등으로 멋지게 막 쫙 해가지고 막 20% 30% 이거는 기대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8만 원대 구출 안 돼요? 8만 원대는 올 하반기에 큰 폭의 하락.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제 시나리오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7만 3, 4천 원 정도까지는 올 추석 전까지는 갈 가능성을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단기 반등 중기 박스 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7만 3천 원에서 옆으로 하다가 갑자기 6만 5, 6천 원대를 다시 확인하는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오는 게 아니라 팍 부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진바닥을 6만 원대 초중반에서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랠리가 나왔을 때 8만 원대를 볼 수 있는 거지 지금은 현 구간에서는 그렇게 안 보시고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많이 계신 입장에서는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배당받고 내가 삼성전자 사랑하겠다 하고 그냥 길게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수급을 좀 보면 그 7만 원 깨졌을 때 전국의 이제 PB들 또 실탄 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대거 참전을 했거든요. 6만 9천 원대, 6만 여기 8천 원대, 7만 원대 정말 많은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거기를 넘을 수 있을까라는 또 걱정도 돼요. 그게 매물대가 바로 7만 원, 1천 원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뭐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주식책 공부하는 책이 보통 베스트셀러가 5만 권 정도 팔린답니다. 주식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3만에서 5만이에요. 3만에서 5만. 그래서 다른 분들은 여기서 조금만 반등해도 물량을 정리하려고 지겨워하면서 정리하는 모습과 물량이 손바뀜이 나면서 내가 정리하니까 올라갔네 했었던 분들이 아마 많아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거기 그냥 금방 깨진다. 맞습니다. 그렇게 너무 지치거든요.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해야겠고요. 다음 주에도 빨간 옷과 함께 강보센터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트렌드 강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